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미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기사는요 3월 25일 디펜스 뉴스의 기사입니다. 자, 제목을 보면요,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 다음은 뭐냐, 바로 추가되는 데모, 그러니까 성능시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거냐면요, 기사에서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을 현황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됐죠? 저희도 이 이야기 조금 얘기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기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주축으로 해서요, 저도 이 ERCA 내용은 빠지지 않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추가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ERCA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입니다. M1299 아이언 썬더라고도 불렀었죠. 이 프로그램의 컨셉과 목표는, 컨셉은 먼저 M109 팔라딘 차체에다가 58구경 포신을 올려서 사거리를 70km 이상까지 나오게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다? 네, 취소됐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일 겁니다. 2024년 3월 초에 캔슬이 됐고요. 왜 캔슬이 됐냐면, 기존의 52구경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수로 발포를 해도요, 발사 후에 포신이 과도하게 마모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이름으로 프로그램은 드랍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주포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버 중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처음으로 내용을 아마 소개했을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했었고요, 이야기를요. 자, 그렇게 ERCA가 취소가 되고요, 바로 이제 미 육군 고위 관계자들이 기존에 있는 솔루션에서 ERCA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이제 기존의 업체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한참 설레었죠. 그 내용이 3월에 ERCA가 취소되고 3월, 4월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해외에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요. 그래서 4월부터 아마 미 육군 지도부가 업계 관련 업체들을 컨택하기 시작했고요. 관련 업체로 이제 BA 시스템즈, 엘빗 아메리카, 그리고 KMW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이죠. 그리고 한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떠들썩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의 기사를 다뤘었고요. 뭐 그때 막 그 리스트에 한화 있다,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뒤에서 이제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한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 4월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월에 다시 한번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 6월에 그 더글라스 부차 아닙니다. 부시입니다. 예, 더글라스 부시 차관보랑 대한민국의 그 석 방사청장님인 CSIS에서 회담 같은 걸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대한민국과 방산 제품을 공동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요, 특히 K9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 쪽에서도 K9을 이야기하고요. 그때 이제 부시 차관보가 얘기하는 게, K9은 일부 측면에서는 미국의 이런 자주포 시스템보다 훨씬 더 첨단의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방산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가능성 있나 보다, 이런 얘기 막 나왔었거든요. 그게 작년 6월의 내용입니다. 자, 작년 6월에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그 초겨울쯤에 이제 얘기가 나와요. 미 육군이 진행하고 있는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데모를 할 거다, 그러니까 모두 모여라, 이런 이제 기사가 올라옵니다. 이제 그때 거래 방식이 기타 거래 협정 방식으로, 즉 뭐 완전 계약 체결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능 시험을 예고를 합니다. 기사에서는 당시요 2024년 11월 말까지 관련 업체들이 그 성능 시험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1월과 12월간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와 그 다음에 라인메탈, 한화가 각각 기간을 정하고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미국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의 작년까지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기사 메인 내용입니다. 뭐냐, 제목과 같이 이 성능 시연, 즉 데모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데모에서는 몇몇 요구 조건이 변경이 됩니다. 한화와 관련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내용부터는 2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 1부에 이어 2부 내용 시작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작년 말까지 진행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디펜스 뉴스의 기사에 대한 메인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각 업체들이 성능시험 데모를 진행을 했잖아요. 다시 데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026년 1월에 유마 시험장에서 다시 한번 데모를 진행을 할 건데요. 각 업체가 500만 달러의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그 1차에 있었던 데모 시험과 마찬가지로 OTA 이 협정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기사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하나 약 70억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OTA 협정 다시 맺고 장비를 반입하고요. 9개월간 이제 평가를 진행하고 이제 데모를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일정, 뭐 순서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이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먼저 맞습니다. 그 우러전쟁. 제가 우러전쟁이라고 하니까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왜 우러냐, 러우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요. 우러, 러우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 전쟁을 통해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데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점적인 평가는 지금 말씀드릴 3가지 내용에서 평가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발사 속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사, 이동, 그리고 이동 후 재발사, 그리고 탄약 보급 이런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중점 평가가 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 비차륜형 자주포에 대해서 완화하는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원래 미국이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서 차륜형, 즉 요 이동성 있잖아요. 이동성을 고려해서 차륜형에 대해서 되게 포커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아주 최초의 데모 시험이 21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가 제외가 됐어요. 왜? 하나는 그 당시에 궤도형 K9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방식에 대해서 좀 완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소형 컨셉이든 아니면 차륜형이 아닌 다른 방식도 고려해서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까지도 이 차륜형이 완벽히 개발되지 않은 하나 입장에서는 다소 좋은 변화입니다. 그렇죠? 다른 회사들은 차륜형 자주포 솔루션이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완화됐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기사에서 대한민국의 하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K9 궤도형과 K9 차륜형 이제 다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완화 조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측에서 하나는 두 베리언트 모두 출품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궤도형도 나가고 차륜형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 측에서 지금 차륜형 K9 버전에 대해서 생산을 가속화하는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야, 우리 이동형도 이제 앞으로 막 생산될 거야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이제 데모 나간다고 하니까 댓글들이 달렸었거든요. 야, 이번에 미국 데모는 뭐 A2냐? A3는 아니겠죠. 아무튼 A1이냐? 이런 얘기가 달렸었는데요. 여기서 뭔가 힌트가 있습니다. 그 하나 관계자가 A2로 진행이 되면 운용 인원수가 2명까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할 때는 뭐 당연한 이야기였겠지만 이 데모는 K9 A2로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 타이밍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요번 데모와 관련해서 하나와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말고 어떤 업체들이 또 진행을 했냐.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해 오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타 업체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엘빗 시스템즈의 시그마 자주포가 성능 시험에 참가를 하고요. 라인메탈의 경우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과 함께 RCH155로 참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RCH155인데 왜 라인메탈이냐? KMW 아니야? 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 내용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미국 데모에서는 이 라인메탈사가 플랫폼 운용 파트너로 이제 참여를 해서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의 RCH155를 이제 대신해서 테스트를 띄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즈는 피라냐 솔루션으로 참여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자주포 사업 관련해서 제일 큰 사업일 것 같아요. 그리고 천조국 미국이라는 시장을 공략한다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경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채널에서는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계속 잘 트래킹해 왔지만 이 내용은 엔가드와 마찬가지로 아주 그냥 땅 끝까지 파 보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라.
격려를 해주고 싶은 분들은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를 혼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